자, 142페이지 맨 위쪽부터 37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142페이지를 펴주세요. 자분탐상시험법의 원리에 대하여 표현한 것 중 적합한 내용인 것은입니다. 자분탐상시험법의 원리에 대하여 표현한 것 중 적합한 내용인 것은입니다. 자, 가해 봅시다. 비자성체의 시험체에 자속을 흐르게 하는 작업을 자화라고 한다. 비자성체는 아닙니다. 자성체의 시험체에 자속을 흐르게 하는 작업을 자화라고 합니다. 자분은 여러가지 색을 가지는 비자성체 분말이 아니고 자성체 분말입니다. 자분을 시험체 내에 침투시키는 공정에 대하여 자분 적용이라고 한다. 이게 침투시킨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뿌려주는 것이 침투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결함부에 끌려 형성된 결함 자분 모양 찾아내는 작업을 관찰이라 한다. 요거는 맞습니다. 자, 자분은요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강자성체 밀입자입니다. 자분은 강자성체 밀입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화는 강자성체에 자속 흐르게 하는 작업이 자화입니다. 전기를 공급해서 자분 적용은 시험체 표면에 자분을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자분 적용입니다. 침투시키는 역할이 아닙니다. 하여튼 침투라는 말은 침투 비파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26번을 또 한번 봅시다. 침투 탐상에 쓰이는 현상제 특징이 아닌 것은입니다. 화학적으로 안정된 백색 미분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얀 밀가루와 같은 겁니다. 화학적으로 안정된 백색 미분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침투액을 분산시키는 능력이 우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상제를 뿌리면은 결함 속에 침투제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 현상제가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침투제가 위로 이제 뻗어 올라오는데 이게 약간 옆으로 퍼져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결함이 조금 커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형광 침투액을 사용할 때 현상제는 형광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현상제가 형광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형광 침투액이 형광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죠. 건식 현상제는 주로 산화규소 분말로 구성된다. 맞습니다. 산화규소 분말이다. 이걸 가끔 나올 수도 있겠죠. 건식 현상제는 산화규소 분말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자, 27번 침투 탐상시험 장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험에 사용된 탱크는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한 크기를 사용한다. 시험에 사용된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한 크기를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탱크는 시험하려는 부품 크기, 수량에 따라 적절하게 설계하여 사용한다. 맞습니다. 침투 탱크는 규격품 사용해야 하며 현상 탱크는 적당한 크기를 사용한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규정하지 않은 ASTM 규격에서 정한 장치를 사용한다. 이게 지금 문제가 조금 애매합니다. 자, 요거 지금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제가 지금 조금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에 보면은 시험에 사용된 탱크는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한 크기를 사용한다. 요거보다는 여기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투 KSB 규격 있잖아요. KSB 규격. 거기에서 이제 규정한 크기를 사용합니다. 한국 산업 규격은 좀 광범위하죠, 그죠?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좀 착각을 했는데, 가는 이제 그런 뜻으로 되면 되고, 이 문제는 제가 보는 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는 KSB 0816에서 규정한 그 크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또한 이거 탱크 같은 거는 어떤 특별한 규격에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뭐 가로 세로라든지 좀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갑은 요거는 사실은 좀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근데 나에는 보면 탱크는 시험하려는 부품 크기 수량에 따라 적절하게 설계해서 하는데, 요게 이제 그래서 가와 대비되는 문제예요. 다는 침투 탱크는 규격품 사용해야 하며 현상 탱크는 적당한 크기 사용한다. 여기 말이 안 되고, 어쨌든 이 문제는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라는 우리나라는 아직 규정하지 않아 ASTM 규격에서 정한 장치를 사용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 27번 문제는 제가 보건대도 썩 좋은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여기에서 제일 그 알맞은 그 문항은 요 나번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좀 잘 신경을 써서 우리가 몇 번 읽어봐야 됩니다. 저도 지금 양껏 깜빡했습니다. 28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사용되는 건조장치로서 가장 효과적인 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약간 열풍식, 여기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드라이기 비슷한 것처럼 그 이제 바람이 새지 않게 열풍식으로 건조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29번 침투 탐상 시험으로 표면 결함을 탐상할 수 없는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목재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오히려 유리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보다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유리나 플라스틱 같은 것도 이게 침투 탐상 시험으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목재는 다공성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구멍이 많이 뚫려 있죠. 그러니까 그리로 결함이 아니라도 침투액이 흘러 들어갑니다. 30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따라 잉여 침투액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을 내놔서, 잉여 침투액 제거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수세에 의한 방법, 그죠? 용재 제거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기름 베이스 유화제와 물 베이스 유화제를 사용하는 후유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혼돈하면 안 되는 게, 나는 건식 제거에 의한 방법입니다. 건식 제거에 의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건식 현상제입니다. 물론 물 베이스 유화제는 B지만은 그거는 건식 제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31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라 시험 기록 작성할 때 조작 조건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입니다. 침투 시간. 왜냐하면 침투 시간이 왜 이거 이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 이제 15도에서 50도 같으면은 그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5도였다. 그럼 침투 시간을 그 5분보다는 더 늘려줬다. 이런 걸 기록해 줘야 됩니다. 시험할 때의 온도, 요것도 이제 아까 침투 시간하고 매칭이 됩니다. 전 처리 시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현상 시간 및 관찰 시간, 요것도 뭐 기재가 필요하겠죠. 다음 중 와전류 탐상 시험 ET 또는 ECT입니다. 와전류 탐상 시험은 ET 또는 ECT입니다. 자, 장점이 아닌 것은 이게 두꺼운 재료의 내부 결함 검사에 적합하다.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초음파에서 하는 거죠. 그죠? 방사선이다. 비접촉
방법으로 시험 속도가 빠르고 자동화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유지비 및 관리비 저렴하고 결과의 기록 보존이 가능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고온 및 고압 상태에서도 비파괴 검사가 가능한 시험 방법이다. 맞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이 와전류는 장비도 비싸고 그 다음에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게 이제 정밀 측정에는 조금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내부결함 탐상은 초음파 탐상, 방사선 투과, 중성자 탐상 시험 등이 해당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43페이지 32번. 침투 탐상시험법 및 침투 지시모양 분류에 따라 알루미늄 주조품을 탐상할 때 규정된 표준 온도에서 표준 침투 시간은 요거는 대부분 다 5분입니다. 10분은 뭐였습니까? 아변품, 압출품, 단조품에서 나타나는 랩이나 균열 검사할 때는 10분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5분이다 라는 걸 여러분 규격집에서 봐왔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와전류 탐상 ETCT지요. 와전류 탐상 장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판독 장치가 아닌 것은 여기에서 판독 장치가 아닌 것은 신호 발생기는 그 밑에도 있죠. 탐상 장치에 속하는 부속 설비이지 판독 장치가 아닙니다. 미터라든지 음극선관이라든지 스트립 차트 레코더 요것이 이제 판독 장치입니다. 요것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와전류 탐상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거 아니니까 요거는 요런 식으로 알아두십시오. 미터다. 판독 장치가 미터가 있고 음극선관 CRT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립 차트 리코더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자, 침투 탐상 시험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시험체 온도가 3 내지 15도씨 일 때의 침투 시간은 요거는 표준 침투 시간보다 약간 늘려줘야 됩니다. A형 대비시험편을 별도로 또 한번 했습니다. 이제 중간에 까먹지 말라고 여기에 또 하나씩 이렇게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A형 대비시험편은 KST6701 요거는 그러니까 금속 재료 규격이죠. 그죠? 규정한 A2024P입니다. 재료 규격이니까 금속 규격이니까 A2024P가 나옵니다. 판중앙부를 분젠번으로 520 내지 530도씨로 가열한 후 급냉하면은 그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표준 시험편, 대비 시험편이 됩니다. 요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부터 한번 봅시다. 침투 탐상시험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의 대비시험편. 대비시험편은 표준시험편이라고도 하죠. 대비시험편은 탐상제의 성능과 조작 방법, 적합 여부를 조사할 때 사용합니다. 이의 사용 방법으로 옳은 설명은 이 말입니다. 조작 방법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시험은 1조 대비시험편에 서로 다른 탐상제 각각 적용하여 동일 조건에 시험하여 얻어진 침투 지시 모양을 비교한다. 아닙니다. 각각 적용하는 게 아니고 1조 대비시험편에 같은 탐상제를 적용하여 동일 조건에서 시험하여 얻습니다. 탐상제 성능 시험은 1조의 대비시험편 각 면에 비교할 탐상제를 각각 적용하여 동일 조건의 시험을 하여 얻어진 침투 지시 모양을 비교한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번하고 조금 이제 혼돈을 피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조금 애매한 비교할 탐상제를 그러니까 같은 걸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B형 대비시험은 원칙적으로 험이라고 하는데 험이라고 해야 되고 홈이라고 여기에서는 홈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험은 결함이죠. 그죠?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요
조금 착각하기 쉽습니다. 홈. 자, 홈을 사이에 둔 양쪽 면을 일조로 합니다. 35, 35 이렇게 되죠. 사용하는데 홈, 또 홈이 되죠. 홈 부분에서 절단한 두 편의 같은 쪽면을 한조로 한다. 두 편의 같은 쪽면을 한조로 한다. 자, 여기에서는 홈 부분이고, 자, 여기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양쪽 면을 한조로 하여 사용하기는 하는데 같은 절단한 두 편이 있습니다. 요 같은 쪽면을 한조로 한다. 여기 아니고, A형 대비 시험표는 원칙적으로 갈라짐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2분의 1로 절단한 두 편의 양면을 일조로 하여 사용한다. 이것도 상당히 여기 지금 가나다라 설명이 굉장히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나를 이제 한번 우리가 깊게 봐줘. 탐상제 성능시험은 일조의 대비 시험편 강면에 비교할 탐상제를 같은 걸 각각 두 곳에 적용하여 동일 조건의 시험을 하여 얻어진 침투지시 모양을 비교한다. 요게 맞고요. 나머지 가다라 요거는 라도 아니고 다도 여기 보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기 좋습니다. B형 대비 시험표는 원칙적으로 홈을 쌓여둔 양쪽 면을 일조로 하여 사용하는데 홈 부분에서 절단한 두 편이 같은 쪽면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중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중간 부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34번 요거 굉장히 좀 여러분이 잘못하면 혼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요걸 잘 한번 봐두십시오. 요 B형 대비 시험은 다 요것도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35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라 표준 침투 시간 및 현상 시간은 통상 어느 정도 범위로 규정하느냐 하면은 15 내지 50도씨입니다. 다음 중 기포 누설 시험에 사용되는 발포제 구비 조건으로 적합한 것은 표면 장력이 클 것, 발포역 자체에 기름 많을 것, 유황 성분이 많을 것, 점도가 낮을 것. 점도가 낮아야지 높으면은 이게 발포제가 잘 이제 뭐냐면은 결함이 있는 곳에 잘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점도가 낮아야 됩니다. 높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표면 장력이 여기서 크면 기체가 크면은 이제 거리를 이제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도가 낮을 것이 맞습니다. 자, 기포 누설 시험, 지염체 가압한 상태에서 발포액에 의해 기포가 형성하여 검사하는 시험입니다. 가압법, 감압법, 침지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포 침지 시험은 시험체를 수조에 담그고 누설이 있는 곳에서 거품의 형태로 누설이 뽀글뽀글 생기는 누설을 지시하는 기체가 들어있는 밀폐체의 누설 시험 형태입니다. 자, 요것도 좀 잘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 중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여 표면 갈라짐을 검사하는 비파괴 검사법은 침투 탐상 시험입니다. 자, 144페이지 36번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시험 방법에 규정된 검사 방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검사 방법인 것은 아닌 것은 뭐 요래도 더 낫겠네, 그죠? 아닌 것은 뭐 두 번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료검사는 침투 비파괴를 할 수 없습니다. 정비검사라든지 최종검사라든지 공정중 검사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자, 37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라
다음 순서와 같이 탐상했다면 어느 방법을 이용한 것인가 이 말입니다. 전 처리, 침투 처리, 제거 처리, 관찰 후 처리. 여기에서 뭐가 왔냐면 현상이 없습니다. 무현상입니다. 그렇죠? 무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요 갑니다. 영재 제거성, 형광 침투액, 무현상뿐입니다. 무현상이 있는 건 요 가압은 뿐입니다. 자, 38번 침투 탐상 시험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따라 형광 침투액 적용의 시험에서 관찰할 때 자외선 강도는 시험면에서 몇 마이크로와트 퍼 제곱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렇습니다. 자, 시험광 침투일 때는 800 마이크로와트 퍼 제곱 센티미터 이상입니다. 이거는 KSB 0816 규격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 39번을 한번 봅시다. 침투 탐상 시험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따른 보고서에 시험체 정보를 기록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을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보고서에 기록할 때 로트의 번호는 필요 없습니다. 모양, 치수, 표면의 상태, 분명 및 재질 이런 거는 기록했는데 로트의 번호는 우리가 편의상 여기에서는 로트라는 건 부분적으로 포집해서 어떤 대표되는 걸 포집해서 한 거지 거기에 로트의 번호를 굳이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40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라 관찰한 결과 침투 지시 모양이 동일 선상에서 존재할 때 상호 간의 거리 몇 밀리미터 이하일 때 연속 침투 지시 모양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2mm 이내입니다. 2mm 이내다. 그럴 때는 연속 침투라고 합니다. 그러고 이게 일직선상에 나란해야 되겠다. 자, 연속 침투 지시 모양 한번 봅시다. 갈라짐, 선상, 원형상 등 여러 지시 모양이 거의 동일 직선상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상호가 거리가 2mm 이하일 때의 결함입니다. 결함 길이는 특별한 지정이 없을 때는 각각의 결함 길이와 사이의 길이를 합친 것입니다. 이것이 연속 침투 지시 모양의 전체 길이를 말합니다. 자, 최근 갈라짐은 지금 규격집에서 갈라짐을 균열로 했으니까 균열로 개정됐고 대부분의 결함이 균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에 G필터 사용하여 시험 결과 남길 수 있는 비파괴 검사 방법에 속하는 것은 G필터 사용하는 경우는 침투 탐상 시험입니다. G필터 사용하는 경우는 뭐냐? 초록색만 투과할 수 있으며 형광 침투 탐상법에서 사진법으로 기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G필터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초록색만 투과할 수 있으며 형광 침투 탐상법에서 사진법으로 기록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꼭 좀 명심해 주세요. 누설 비파괴 검사에서의 헬륨 질량 분석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는 것이, 이래 누설 비파괴 검사나 이런 방사선이나 와전류나 이런 데서 그 전문가가 그 어느 쪽에 특수한 부분을 끄집어냈을 때 저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에게 사전에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누설 비파괴 검사에서 헬륨 질량 분석기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온 포집 장치, 그 다음에 필라멘트, 그 다음에 자장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자포획 장치는 아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찾아서 이렇게 이제 여기 설명하는 건데 저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전자포획 장치는 할로겐 누설 검사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할로겐 누설 검사에 이용되는 장치입니다. 이거 전자포획 장치는 할로겐 누설 검사는요, 염소, 불소, 브롬, 요드, 이 원소들이 할로겐 쪽입니다.
염소, 불소, 브롬, 요오도, 할로겐족 원소를 포함하는 혼합물에 대한 응답이 가능한 검출기 사용하는 누설법입니다. 이것을 할로겐 누설 장치라고 합니다. 할로겐 원소는 독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반응성이 없어 단독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할로겐 기체 성분은 일반 냉매와 혼합할 때 비독성, 그걸 일반 냉매와 혼합할 때는 비독성 화합물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은 아닌데 헬륨 질량 분석기에는 전자포획 장치가 아니다. 전자포획 장치는 할로겐 누설 검사에 이용되는 장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여기에서는 이온 포집 장치 필라멘트 자작 영역은 헬륨 질량 분석기다라는 것 정도를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 41번입니다. 침투 탐상 시험 및 침투 지시 모양에 따라 분류에 따라 검사할 때 전사는 스카치 테이프로서 결함에 붙이면 그 결함 모양이 그 스카치 테이프에 붙습니다. 이걸 이제 보고서나 좀 답지에다 붙이는 걸 말합니다. 전사에 의한 기록이 쉽고 뚜렷한 대조를 보이며 보관이 유용한 표면과 탐상제의 조합으로 적합한 것은 전사할 때는 표면이 고운 표면이면 좋습니다. 영재제거성 염색 침투액, 속건식 현상제 요럴 때 이 전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전사는 이런 때 좋다는 걸 꼭 좀 알아두십시오. 왜 그러냐면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는 거니까 이게 고운 표면이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용재제거성 염색 침투액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광은 아니거든요. 형광은 그거 해가지고 또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자외선 조사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 꼭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고 거친 표면에서는 이게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알맞은 곳이 라가 되겠습니다. 고운 표면이고요. 용재제거성 염색 침투액이고 속건식 현상제다라는 걸 꼭 알아두십시오. 42번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검사 방법에 따라서 합격한 부품의 각인, 이건 뾰족한 거로가 이제 P자 같은 걸 새기는 걸 말합니다. 각인 사용할 때 표시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검사인의 인접한 검사인 곡에 인접한 곳에다가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44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의한 표시 기호가 FBA일 때 탐상 순서로 옳은 것은 이거는 후유화성 형광 침투액 기름 베이스 유화제 습식현상법 수용성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 처리는 뭐 어디든지 하잖아요. 전 처리, 침투 처리, 그 다음에 유화 처리를 하고 세척 처리를 하고 현상 처리를 하고 건조 처리를 합니다. 현상제도 습식이니까. 그 다음에 관찰 후 처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기 중 와전류 탐상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기술된 것은 자, 와전류 탐상 검사는 강자성체나 비자성체인 전도체를 적용할 수 있다. 강자성체든 비자성체든 전도체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는데 어떤데 전문적인 걸 내면은 상당히 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런 것은 우리도 지금 이런 과목을 정식으로 와전류 탐상 시험을 별도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게 전도성 시험체 내부에서 발생한 유도 전류를 이용하여 결함을 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면 전자유도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와전류 분포 변화 시험 코일 임피던스 변화로 분석하여 결함 탐사한다. 맞죠? 와전류 분포 변화 시험은
코일, 임피던스 이거는 저항도 되지만 그 안에 저장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분석하여 결함 탐상한다. 라, 시험체 표면과 시험 코일과의 거리 변화를 이용하여 결함 형상, 크기를 알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그 시험체 표면과 시험 코일과의 거리 변화를 이용하여 결함 형상이라든지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봅시다. 와전류 탐상 시험은 일명 전자유도 시험이라고도 하며 결함의 위치, 형상은 알 수 있지만 결함의 크기는 이 시험에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와전류 탐상법은 ET, ECT라 하기도 하고 전자유도 시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와전류 흐름을 시험체에 유도하여 시험하는 비파기 시험입니다. 코일에 고주파 전압을 걸면 교류 자개가 발생하여 이 자개 내에서 금속재에서의 맴돌이 전류, 와전류가 발생합니다. 와전류는 재료의 재질, 결함, 이종금속, 형상변화 등에 의해 그 발생 상태가 다르므로 검출용 코일에서 얻어지는 신호 성분을 해석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재료시험하는 방법이니까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게 상당히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소의 연료 피복관이나 전기 발생의 전열관 및 열교환기의 시험에 사용된다. 여기에 와전류 탐상법을 알아두십시오. 이건 장비도 비싸고 이제 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는 많은 그 경험이 필요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45번 FEC 평형 상태도에서 공정점 탄소 함량은 몇 퍼센트인가? 4.3%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공정점 요거는 이제 몇 번이나 했으니까 여기서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